18살에 찾아온 운명 같은 첫사랑이었습니다. 나영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는 그녀가 일하던 식당 사장님의 아들이었는데요. 18살 소녀와 22살의 청년. 꽃다운 나이에 사랑을 시작한 두 사람은 만난 지 몇 달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와서 결혼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만 20도 안 되는 애한테 허락하겠어요? 계속 뜯어 말렸죠. 집안 어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 두 사람은 결국 부부가 됐다는데요.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던 이날 어린 신부의 표정은 무척이나 밝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떠나는 해외여행에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던 나영 씨.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설렘 속에 떠난 이 여행의 끝에서 그녀가 마주하게 될 기막힌 운명을. 우리 큰아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우리 일본에서 죽었어.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 새벽, 나영 씨가 사망했습니다. 가족에게 이 소식을 알려준 건 그녀의 남편 정 씨였는데요. 앞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잠깐 저랬대요. 근데 화장실에서 뭐가 쿵 하는 소리가 일어나서 갔더니 걔가 발작을 하고 있었대요. 피를 흘리며 발작 증세를 보이던 나영 씨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상황을 되돌리기엔 이미 늦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현장 사진이에요. 현장에 출동했던 일본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쓰러지시면서 그 타박이나 압박 흔적은 발견이 됐어요. 그러나 이 타박이나 압박 흔적이 사망에 이르는 정도의 상태는 아니다.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해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나영 씨의 사망 원인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흔히 니코틴 그러면 담배에서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위험한 건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고농도의 니코틴이 들어오게 되면 신경과 근육계를 다운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숨도 못 쉬고요. 그다음에 구토를 하면서 쓰러지기도 하고요. 즉각적으로 의식소실이 일어나면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선 니코틴 원액이 담긴 병과 함께 주사기도 발견이 됐는데요. 남편 정 씨는 아무래도 나영 씨가 화장실에서 스스로 주사기를 이용해 니코틴을 주입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현지 경찰도 타살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던 상황.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떠났을 신혼여행지에서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나영 씨의 친구인 경미 씨는 남편 정 씨에게 그날의 상황을 물어봤는데요.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도대체? 신혼여행 가서 오빠가 샤워를 하고 나오고 들어갔는데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거야. 만취 상태였던 나영 씨가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것 같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어릴 때부터 가족들한테 학대를 당하고 자랐어. 학대요? 몰랐구나. 엄마한테 혼났던 날이라던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자해를 했어. 나영 씨가 가족들과의 오랜 갈등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영 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다는 정 씨. 하루라도 빨리 그녀와 함께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그는 무척이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왔다는데요. 나영 씨가 떠난 후 정 씨가 남긴 글엔 그런 슬픔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아직도 내 안엔 내가 있어. 내 안에 있는 내가 떠나지 않도록 살아갈게. 사랑해 나영아. 왠지 이번 꿈에 나영이가 나왔더라. 나영이의 700일 기념 선물이었군요. 평생 우리가 사랑했어야 했는데 너 보고 싶어 미치겠어. 매일 밤만 되면 네 생각에 이렇게 힘든데.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영 씨의 허망한 죽음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던 그 무렵, 누구도 알지 못했던 퍼즐 하나가 뜻밖의 인물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엄마한테 전화 왔어. 너 뭐하냐고. 엄마도 알지 않냐고. 내 친구로. 걔 때문에 지금 집에 경찰이 왔다고.
비밀은 정 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그녀가 갑작스런 경찰의 연락을 받으며 알려지게 됐다는데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일본 갔다 온 사진을 올린 적이 몇 번 있어요. 가족들끼리 갈 때 어디가 좋냐, 자기가 비행기 값, 방값 다 내겠다, 그냥 너가 가서 가이드 해줘라. 실제 그녀는 2년 전 겨울 정 씨와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온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은 그녀에게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는데요. 사실 그냥 도수 다 낮은 걸로 서로 한 세 잔 정도 마시고 방에 들어왔는데 숙취 해소제라고 주더라고요. 100만 원 병. 정 씨가 건넨 숙취 해소제를 받아 마신 뒤 그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살짝 혀가 갖다 줬는데 맛도 이상하고 냄새도 이상하고 됐다고 차라리 물을 갖다 주라고. 물을 갖다 줬는데 냄새가 좀 심하게 나더라고요. 이거 아까 그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자기는 물을 갖다 줬대요. 아 그러냐고. 그거 조금 삼켰는데 어지럽고 몸에 힘 빠지고 일단은 뱉어야 되니까 싱크대로 걸어가는데 자빠졌어요. 다시 정 씨가 건넨 물을 한 모금 삼키자마자 기운을 잃고 쓰러졌지만 당시엔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칵테일 이상한 건가, 그냥 숙취 해소제가 그냥 나한테 안 맞는 건가 이 생각이었어요. 기억을 안 하고 있었다가 그렇게 한동안 잊고 있었다는 기억. 마지막 퍼즐은 뜻밖의 순간 드러났습니다. 주사 받고 집에 왔을 때 엄마가 너 그건 어떻게 했어? 뭐? 그러니까 너 여기 니코틴 찾았잖아. 맞다. 걔가 그때 당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어가지고 전자담배 액상을 자기가 제조를 해서 피우고 싶다. 근데 이거 자기가 구매를 하면 집으로 오니까 엄마 아빠한테 크게 혼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대신 구매해줬어요. 공교롭게도 그의 아내인 나영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 역시 니코틴이었습니다. 미주 씨가 대신 구매해준 니코틴 원액과 니코틴으로 인한 나영 씨의 죽음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까요? 상의하다 보니까 이게 범죄 혐의점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 5월 8일 날 5월 초순에 바로 내사 착수를 들어갔죠. 남편 정 씨는 그동안 나영 씨가 만취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 주변 지인들에게 말해왔습니다. 신혼여행 첫날이라고 술을 많이 마셨어. 오후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됐던 거야. 여러 번 오랫동안 마셨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진짜로 만취해버린 거야. 사건 직후 나영 씨의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도 같았는데요. 그런데 사건 발생 9개월 뒤 일본 검찰이 보내온 부검 감정서를 검토한 법의학자의 생각은 정 씨의 주장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조금은 특이해요. 왜냐하면 알코올이 실제로는 위 안에서는 검출이 됐습니다. 소주를 한 10배 정도 희석한 정도의 양인데 여기서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살아있었다면 어찌되어서는 조금이라도 흡수되면서 혈액에서 나와야지 일반적인데 혈액에서는 검출이 안 됐어요. 사망 직전에 혹시 또는 사망 직후, 그러니까 이제 혈액순환이 되지 않을 때 알코올이 들어간 게 아닌가, 입으로. 적어도 나영 씨가 만취 상태에서 사망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녀의 팔에 남은 주사 자국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요. 고농도의 니코틴이 들어오게 되면 불과 1분 이내에 숨도 못 쉬고요. 그다음에 구토를 하면서 그러면서 쓰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군데를 찔렀어요. 3군데의 피부를 모두 니코틴 검사를 했어요. 근데 고농도로 나왔습니다. 스스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다면 그날 나영 씨의 몸에 다른 누군가가 니코틴을 주사했다는 걸까요? 그녀가 숨을 거두던 그 순간 옆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영 씨의 가족들은 사건 직후 정 씨의 행동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다는데요. 언제 사망했는데 새벽에 그랬대요. 새벽에 그랬으면 당장 얘기했어야지. 넌 여태까지 뭐 했냐고. 넌 내가 전화할 때까지 뭐 했냐고, 여태까지. 나영 씨가 사망한 시간은 새벽 2시 50분. 그런데 정 씨는 무려 8시간이 지난 후에야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게다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손발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 만난 친구랑 약속이 있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 어떤 친구? 그러니까 첫날 여행 와서 알게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약속이 있어서 가야겠다는 거예요. 아내를 잃은 후 한동안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는 그가 정작 아내가 사망한 다음 날엔 아무렇지 않게 친구를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간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서 잠을 자야 된다 하시거나 사랑하는 아내가 돌아가셨을 때 일반적으로 오는 그런 행동들을 안 보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저희도 상당히 좀 놀라긴 했거든요. 두 사람이 가족들 몰래 혼인신고를 감행한 건 나영 씨가 법적으로 성인이 된 만 19살 생일이 지난 직후였습니다. 나영 씨 가족들은 이 사실을 딸이 사망한 뒤에야 알게 됐다는데요. 그렇게까지 서둘러 혼인신고를 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2015년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꼼꼼히 메모지라든가 일기장에 기재하면서 구상을 해놨던 거죠. 매일같이 일기를 쓸 정도로 꼼꼼한 성격이었다는 정 씨. 그는 일기장에 자신의 인생 목표를 또박또박 적어나갔습니다. 눈에 띄는 건 그가 쓴 내용 중에 유독 돈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3억 정도로 돈이 나온다면 그걸 은행에 넣으면 매월 50만 원 정도의 돈이 나온다. 건물을 사면 매월 150이겠지만 리스크도 너무 크더라. 저놈은 이놈에게 돈을 주기 위해 태어났나?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는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직전 공항에서 정 씨가 나영 씨 앞으로 여행자 보험을 가입했다는 건데요. 자식이 없으면은 이 남편분하고 사망하신 분의 부모님이 배분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 내가 남편인데 나한테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서 한 3일 정도 있다 또 천안지점에 또 방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사의 여러 지점을 돌아다니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는 정 씨. 그런데 정 씨의 보험 기록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죽었을 때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건 알고 있으면 걔로 되어 있어요? 몰랐어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과거 미주 씨가 정 씨와 일본 여행을 떠날 당시 가입했던 여행자 보험에도 보험금 수령인이 알고 보니 정 씨로 설정돼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공항에 보험 내가 설명 듣고 있을 테니까 너가 돈 좀 뽑아다 주라고. 그 사이에 걔는 설명을 다 듣고 여기 두 곳에서 서명이 거기 보험사 해주시는 분이 설명을 해준다고 했는데 근데 자기가 해준다고 그냥 빨리 서명하라고 서명했어요. 그렇게 해서 보험을 주는 거예요. 나영 씨와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정 씨는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곧 오사카로 여행을 갈 생각이고 3단 절벽에서 그녀를 찌를 생각이. 나도 내가 무섭다. 조그마한 금고를 사면 좋겠다. 내 일기장에 모두 넣어놓게. 일기라는 거는 자기가 하루 일과 중에 느꼈던 점, 뭐 반성하는 점 이런 걸 기재를 하잖아요. 얘는 거기다가 니코틴 음용 방법과 뭐 주사 방법, 햄스터를 구해서 주사를 해봐야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거기다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과거 정 씨가 미주 씨에게 부탁해 구입한 니코틴은 모두 2병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이 중 한 병이 2년 전 미주 씨가 마셨던 숙취 해소제와 관련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니코틴 넣었다는 거 인정을 했어요. 근데 죽이려고 넣은 게 아니다 라고 부인하는 것일 뿐이죠. 그냥 어떤가 반응이 어떤가 보려고 했답니다. 현재 정 씨는 나영 씨에 대한 살인과 미주 씨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데요. 범행을 계획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걔가 우울증으로 자기 신병을 비관해갖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옆에서 주사 놓는 거를 도와줬다. 거기까지만 지금 진술을 했어요. 아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던 그는 이제 아내의 부탁으로 대신 주사를 놔주었을 뿐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던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건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기장에 얘를 어떻게 하고 우울증이라든가 만들어야겠다. 얘랑 뭐 시비를 걸서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싸워야 된다. 뭐 나 없이는 안 되게끔 만들어내. 뭐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은 정 씨가 범행 계획을 이토록 꼼꼼히 기록해 놓은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조그만 금고 하나를 샀으면 좋겠다. 일기장을 모두 넣어놓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귀한 거를 보관하지 쓸모없는 걸 보관하진 않잖아요. 자기가 다시 보고 이때를 소회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는 거죠. 그만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련의 이런 자기의 생각과 계획. 정 씨는 아내를 잃은 후에도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히 해왔습니다.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인 모독과 희롱을 서슴지 않는 이 글의 작성자가 바로 정 씨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아내의 SNS에 애끓는 그리움을 쏟아내던 때와 이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한 시기가 겹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아르바이트를 하다 정 씨를 알게 됐다는 여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자기가 너무 힘든데 같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언니가 오빠랑 같이 갔었어요. 저만 같이 갔었는데 이제 오빠가 너가 너무 착하고 마음이 너무 여리고 그냥 자기를 위로해줄 수 있는 애 같다고 그리고 너 보면 생각난다고 오빠랑 만날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 씨에게서 이런 고백을 받은 이는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다가오면서 언니 닮았다고 계속 나는 친구한테도 그렇게 다가갔고 가정이 힘든 애들한테 먼저 다가가고 언니도 그랬다 이런 식으로 공감 가게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남자로, 그 다음엔 죽은 아내와 닮았단 말을 하며 여학생들에게 접근했다는 정 씨. 자꾸 너무 손발이 다 떨리는 거예요. 제 동생은 미성년자였고 얘를 자꾸 만나려고 하는 게 미성년자 애들이고 일본에 데리고 가서 누구 한 명은 음료수 마시게 하고 한 명은 주사기로 투여를 하고 와 진짜 이런 사회에 여태까지 나하고 돌아다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고. 대체 그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요? 정 씨는 지난달 29일 살인 및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19살, 참 꽃같은 나이였습니다. 마음껏 피워보지도 못한 채 떠나버린 딸을 엄만 아직 품에서 놓아주지 못합니다. 너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거 엄마 꼭 그 벌 받게 줄게. 그래서 편안하게 있어. 죽는 걸 도와줬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는 그 남자. 그와 같이 있던 둘만의 방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숱한 거짓말로 감춰진 진실을 낱낱이 가려낸 뒤에야 비로소 엄마는 딸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